포인트 성형외과 박남석 원장입니다. 여러분의 좋아요, 구독, 알람 설정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너무 이제 수술 전후라든지 환자분에 대한 답변들 그런 것만을 하는 게 결코 재밌지는 않을 것 같아서 물론 성형외과를 벗어나는 제가 이야기를 하는 거는 또 그것도 뭐 기회가 있으면 그렇겠지만 성형외과적인 문제에 대해서 설명을 한 번쯤은 이런저런 설명들을 하고 싶었습니다. 환자분들이 와서 상담을 할 때 여러 이제 문제에 봉착을 하게 되는데요. 그런 문제에 대해서 좀 진지하게 한 번씩 이야기를 하고 싶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환자분들은 의학적인 트레이닝이 되어 있지 않는 분들이고요. 저희 의사들은 이제 굉장히 트레이닝이 되어 있죠. 그래서 서로 부딪히는 게 있습니다. 의사는 내 마음을 몰라.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죠. 모르죠, 사실. 알 수가 없고. 그렇지만 이제 의사도 자기가 배운 데에서 주어진 답변을 하게 됩니다. 심지어 성형외과를 5곳을 돌았는데 5곳에 이야기가 달라. 의사의 판단이 다르고. 그거는 뭐 많은 경우에 있어서 판단이 같은데 표현이 다르거나 또 바라보는 게 의사가 바라보는 게 다를 수가 있어요. 관점이 어떤 게 아름다움인가에 대해서 다를 수가 있고요. 다른 의료의 분야는 뭐 맹장염이 있다 그러면은 맹장염이 아니죠. 사실은 충수가 문제가 있으면 충수를 잘라내면 된다. 이렇게 굉장히 간편한 판단을 할 수가 있죠. 근데 성형외과는 그렇지가 않죠. 근데 사실 맹장염 수술을 할 때도요, 어떻게 절개를 넣을 것인가, 또 맹장이 뒤에 위치하나 앞에 위치하나 그런 위치에 따라서 수술이 굉장히 변법들이 많습니다. 근데 이제 그런 것 자체를 의사가 다 설명할 수가 없고 또 그걸 설명한다고 이해할 수가 없죠. 그런데 성형외과는 특이하게도 보이는 부분이기 때문에 환자분들이 관심이 많고 깊게 파고들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항상 이제 고민이스러운 부분이에요. 환자분은 다 모르시잖아요. 저희가 배우느라고 이게 제가 레지던트 4년을 하고요, 의대 6년을 하고 인턴 1년을 하고 레지던트 4년을 하고 또 개업을 해서 환자분들 수술하면서 느낀 그런 지식이에요. 그런 말을 하면 환자분은 기분 나빠하시겠죠. 이놈 의사가 나를 무시하는 것인가? 그렇게 생각을 하실 수가 있어요. 제가 병원을 이렇게 이제 아주 좀 작고 초라한 병원이지만 제가 병원을 열 때는 일단 이제 건물에 계약을 하고 나서 인테리어를 생각하겠죠. 그렇지만 인테리어를 대체적으로 여기에 수술방을 놓고 여기에 진료실을 놓고 여기에 이런저런 거를 하겠다라는 큰 아웃라인은 말을 할 수 있지만 제가 전기 배선을 어떻게 하고 등은 어디에다 놓고 수전은 어떻게 하고 하수구는 어떻게 설치하고 상수구는 어떻게 오고 그런 거를 할 수가 없어요. 인테리어는 인테리어 업자한테 맡겨야 되죠. 인테리어 업자도 디자인만 하죠. 나머지 이제 설치 같은 건 또 전기는 전기를 하시는 분한테 맡길 거고요. 우리가 그분들의 지식에 이의를 구하지 않습니다. 이제 어떤 디테일한 부분에서 궁금함을 물어볼 수는 있죠. 그렇지만 그 지식을 우리가 안다라고 하진 않아요. 안다와 이해한다는 달라요. 제가 안다라고 표현했지만 이해한다라는 말이 더 맞겠죠. 제가 전기 배선을 이해할 수 없어요. 아무리 뭐해도 제가 그거를 다시 전공을 하지 않는 이상은 이해할 수 없어요. 우리가 아무리 단순한 일을 하는 분들도 그분의 일에 대해서 절대 이해할 수가 없어요. 아무리 지식 능력이 뛰어나고 지적인 능력이 좋아도 그걸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근데 이제 가끔 제가 왜 이 이야기를 하냐면 가끔 이 영상은 굉장히 좀 길고 지루할 거예요. 그렇지만 또 성형수술에 고민이 많은 분들, 특히나 수술을 한번 실패해서 고민이 많고 많은 걸 찾아본 분들한테는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해서 이 영상을 만들고 있는 거고요. 지루하시겠지만 또 어떤 우리가 알미라는 거에 대해서도 굉장히 큰 이해를 가져올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저도 뭐 알미 많은 사람은 아닙니다. 그런데 이런 좀 자리를 마련을 해서 영상을 한번 찍어 보려고 한 게 그것 때문입니다. 안다와 이해한다의 차이를 조금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마지막에도 말씀을 드리겠지만
저 역시 의대에서 공부를 하고 레전트를 하면서 우리 은사님들께서 수술하는 걸 많이 봤습니다. 옆에서 보조를 하면서 보조 옆에서 그렇지만 옆에서 우리가 배웠던 것과 수술을 직접 하는 건 달라요. 절대적으로 달라요. 개업을 하고 수술을 내가 직접 해봤을 때 처음 칼을 쥐고 내가 내 환자, 그전엔 제 환자가 아니죠. 교수님들 환자였고 제 환자를 처음 칼을 넣었을 때 그때 느끼는 거는 너무너무 달라요. 물론 대학에서도 이제 케이스를 주시면 수술을 해보고 그렇지만 제가 모든 걸 오롯이 책임져야 되는 환자를 볼 때의 마음가짐은 다르죠. 근데 그 마음가짐보다 더 어려운 건요, 제가 알고 있던 지식이 빙산의 일각이었다라는 거죠. 하면 할수록 더 많은 걸 알게 되고 하면 할수록 더 모르는 게 많아집니다. 그게 지식인 것 같고요. 공부를 그래서 더 누가 너 공부해, 우리 어렸을 때는 부모님이 공부하라 그러면 굉장히 싫죠. 저 역시 그랬고요. 그런데 누가 공부해 하지 않아도 내가 궁금한 걸 찾게 됩니다. 왜죠? 왜 이런 것인가 하고 찾게 되죠. 그런데 이걸 찾는 과정이 저희는 트레이닝이 돼 있어요. 그런데 환자분들이 이제 걱정이 되니까 인터넷상에서 많은 부분을 찾게 됩니다. 수술은 어떻게 할 것인지, 해부학적인 구조는 어떤 것인지. 제가 그래도 조금은 눈수술을 많이 하니까요. 눈꺼풀에 대해서 좀 알미라는 게 생긴 게 개업하고 한 10년 지나선 것 같아요. 10년 동안 수술을 하면서, 물론 굉장히 조심스러운 사람이라 저도 조심스럽게 수술을 하면서 그래서 더 더뎠던 걸 수도 있어요. 남의 몸에 수술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총동원을 해야 되고 그게 이분한테 해를 안 끼쳐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과감함은 좀 적죠. 그래서 조금 더 그런 어떤 숙련이라는 면에서 더 늦어졌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러한 모든 지식을 환자분들은 인터넷에서 하루 저녁 검색을 하고 고민 많이 하시면 1년도 검색하시겠죠. 그게 알미라고 착각을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분들을 네가 뭘 알아, 그렇게 번데기 앞에서 주름을 잡고 있어, 그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게 얼마나 위험한 건지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의사와 환자 간에 이제 의사가 내 말을 이해를 못해, 저 의사가 거짓말을 해, 심지어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말이 달라. 그런데 제가 오늘 보여드릴 영상을 통해서 그런 부분이 왜 발생을 하는지, 의사가 화이트라이라고 하죠. 선의의 거짓말도 아닙니다. 표현할 방법이 없어요. 환자분이 물어보는 질문에 대해서 답을 해야 되는데 그 답을 환자분한테 이해를 시키려고 하면은 진짜 몇 년의 시간이 걸리는, 지식이 쌓여야만 이해가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경우가 많아요, 의료에서는. 그게 얼마나 어려운 것인지에 대한 좀 저 나름대로의 질문에 대한 답을 좀 드리고 싶어서 해요. 제가 이 영상을 만든 하나의 이유가 있거든요. 환자분들이 오셔서 제가 이런 것 때문에 생긴 것 같아요, 이런 현상이 제 수술로 오셨는데, 그렇게 설명을 하면 그래서 원장님 수술 어떻게 하실 거예요? 수술 방법에 대해 설명해 주세요. 이제 말문이 탁 막힙니다. 저도 이걸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될지 정말 어려운 문제예요. 그래서 굉장히 간략하게 설명을 하려고 하고 그 부분을 좀 쉽게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근데 그거 자체가 거짓말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거짓말보다는 그거 자체가 원래의 정말 진리와는 조금 떨어진, 이해하기 쉽게 바꿔버린 이야기일 수가 있어요. 그거에 대한 말입니다. 이 영상은 스노우볼이라는 유튜브에 있는 영어 그 교육용 채널에 나와 있는 영상이고요. 이 인터뷰는 리처드 파인만이라는 물리학과 교수입니다. 작고하셨지만 노벨상 수상자이시고 20세기의 가장 위대한 과학자 중에 하나이십니다. 정말 이분의 강의를 실제로 들을 수 있다면 물리학을 근데 사실 저희는 물리학이 굉장히 점수가 높았어요, 의대보다. 지금은 의대가 높은 걸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물리학과 가기가 굉장히 어려웠어요. 그래서 못 갔겠죠. 근데 정말로 살아계셨다면 한 번쯤은 미국에 가서 도강이라도 하고 싶을 정도로 위대하신 분이고 굉장히 유머러스한 분이에요. 그리고 자기의 어떤 지식을 표현하는 거에 굉장히
재능이 있으셨던 분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루한 강의라고 항상 그런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이제 스노우볼에서 제가 그대로 영상을 딴 거고요. 혹시라도 영상에 문제가 있다면 스노우볼 측에서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자주 보는 채널인데요. 여러분께 이 영상 지루한 시간이 좀 걸리는 영상인데요. 뭐 한번 보시고 왜 의사가 마찬가지입니다. 파인만 선생이 쓰신 물리학 책이에요. 저도 가끔 보고 있는데 이 책은 전설적인 책이고요. 파인만 교수님이 생전에 강의했던 거를 집대성한 책이에요. 그런데 정말로 과학에 대해서 어떠한 그런 생각인지를 한번 볼 수 있습니다. 한번 봐보세요. There's something there, isn't there? I mean, the sensation is that there's something there when you push these two magnets together. Listen to my question. What is the meaning when you say that there's a feeling? Of course you feel it. Now, what do you want to know? What I want to know is what's going on between these two bits of metal. Magnets repel each other. 굉장히 간단한 질문입니다. 우리가 왜라는 거를 알고 싶을 때 왜 자석이 왜 밀어내는지를 설명을 하는 거예요. 맞습니다. 왜 쌍꺼풀이 생기는지요? 거기에 대한 의사가 질문을 답하기가 어려워요. But the problem that you're asking, you see, when you ask why something happens, how does a person answer why something happens? For example, Aunt Minnie is in a hospital. Why? Because she went out and she slipped on the ice and broke her hip. That satisfies people. It satisfies, but it wouldn't satisfy someone who came from another planet, knew nothing about things. You first should understand why, when you break your hip, do you go to the hospital? How do you get to the hospital when the hip was broken? Well, because her husband, seeing that she had the hip was broken, called the hospital up and sent somebody to get her. All that is understood by people. And when you explain a why, you have to be in some framework that you allow something to be true. Otherwise, you're perpetually asking why. Why did the husband call up the hospital? Because husband is interested in his wife's welfare. Not always. Some husbands aren't interested in their wife's welfare when they're drunk and they're angry. And so you begin to get a very interesting understanding of the world and all its complications. In order to if you try to follow anything up, you go deeper and deeper in various directions. For example, you go, well, why did she slip on the ice? Well, ice is slippery. Everybody knows that, no problem. But you ask, why is ice slippery? That's kind of curious. Ice is extremely slippery. It's very interesting. You say, how does it work? So you could either say, I'm satisfied that you've answered me, ice is slippery, that explains it. Or you could go on and say, why is ice slippery? And then you're involved with something, because there aren't many things as slippery as ice. It's very hard to get greasy stuff, but that's sort of wet and slimy. But a solid that's so slippery, because it is in the case of ice that when you stand on it, they say, momentarily the pressure melts the ice a little bit, so you got a sort of instantaneous water surface on which you're slipping. Why on ice and not on other things? Because ice expands water expands when it freezes, so the pressure tries to undo the expansion and melts it. It's capable of melting it. But other substances contract when they're freezing, and when you push them, they're just satisfied to be solid. Why does water expand when it freezes and other substances don't expand when they freeze? All right? I'm not answering your question, but I'm telling you how difficult the why question is. You have to know what it is that you're permitted to understand and allowed to be understood and known, and what it is you're not.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The more I ask why, it gets interesting after all. That's my idea, that the deeper the thing is, the more interesting it is. And we could even go further and say, why did she fall down when she slipped? That has to do with gravity. It involves in all the planets and everything else. Never mind. It goes on and on. And when you ask, for example, why two magnets repel, there are many different levels. It depends on whether you're a student of physics or an ordinary person who doesn't know anything or not. If you're somebody who doesn't know anything at all about it, all I can say is that there's a magnetic force that makes them repel, and that you're feeling that force.
You say, but that's very strange because I don't feel kind of force like that in other circumstances. When you turn them the other way, they attract. There's a very analogous force, electrical force, which is the same kind of a question. And you say, that's also very weird. But you're not at all disturbed by the fact that when you put your hand on the chair, it pushes you back. But we found out by looking at it that that's the same force, as a matter of fact. The electrical force, not magnetic exactly in that case, but it's the same electrical repulsions that are involved in keeping your finger away from the chair, because everything's made out of its electrical forces in minor and microscopic details. There's other forces involved, but this is connected to electrical forces. It turns out that the magnetic and the electric force with which I wish to explain these things, this repulsion in the first place, is what ultimately is the deeper thing that we have to start, that we can start with, to explain many other things that looked like they were, everybody would just accept them. You know, you can't put your hand through the chair. That's taken for granted. But that you can't put your hand through the chair, when looked at more closely, why it involves these same repulsive forces that appear in magnets. The situation you then have to explain is why in magnets it goes over a bigger distance than ordinarily. And there it has to do with the fact that in iron, all the electrons are spinning in the same direction. They all get lined up, and they magnify the effect of the force until it's large enough at a distance that you can feel it. But it's a force which is present all the time and very common, and is in a basic force of almost, I mean, I can go a little further back if I were more technical, but at an early level, I just have to tell you that's going to be one of the things you'll just have to take as an element in the world, the existence of magnetic repulsion, or electrical attraction, magnetic attraction. I can't explain that attraction in terms of anything else that's familiar to you. For example, if we say the magnets attract like as if they were connected by rubber bands, I would be cheating you, because they're not connected by rubber bands. I should be in trouble. You'd soon ask me about the nature of the bands. And secondly, if you were curious enough, you'd ask me why rubber bands tend to pull back together again, and I would end up explaining that in terms of electrical forces, which are the very things that I'm trying to use the rubber bands to explain. So I have cheated very badly, you see. So I'm not going to be able to give you an answer to why magnets attract each other, except to tell you that they do. And to tell you that that's one of the elements in the world of the different kinds of forces. There are electrical forces, magnetic forces, gravitational forces, and others. And those are some of the parts. If you were a student, you'd go further. I could go further. I could tell you that the magnetic forces are related to the electrical forces very intimately. That our relationship between the gravity forces and electrical forces remains unknown, and so on. But I really can't do a good job, any job, of explaining magnetic force in terms of something else that you're more familiar with, because I don't understand it in terms of anything else that you're more familiar with. 영상이 길었습니다. 사실 성형외과하고 관계가 없는 이야기일 수도 있고, 또 우리가 모든 거는 같이 통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일상에서도 통하고요.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많은 부분을 굉장히 명쾌하게 설명해 주시는 이야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중요한 시간을 굉장히 긴 영상을 보여드리면서 뭐 했는데 관심이 있으셨으면 끝까지 보셨겠죠. 친수관 개념, 파인만 교수님께서도 말씀드렸습니다. 친수관 개념과 진실은 다른 거예요. 굉장히 우리가 알고 있는 어떤 사물에 대한 이해가, 이 이해를 하기 위한 굉장히 많은 과정이 필요하죠. 그런데 단순하게 수술 어떻게 하실 거예요? 어떻게 수술을 해서 전원 해결이 되죠? 왜 제가 여기가 아플까요? 왜 여기가 당길까요? 모르는 부분이 더 많습니다. 그리고 또 수술 후의 변화에 대해서도 우리 의사들이 모든 걸 알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환자분보다 굉장히 많은 부분을 알고 있죠. 근데 그 정보를, 모든 거를 말씀을 드리기에는 또 그 말을 이해하기 위한 과정이 필요합니다. 그게 한계죠. 그래서 환자분들이, 제가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저는 굉장히 환자분에게 어떠한 현상에 대해서 이해를 시켜드리려고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위대한 분도 말씀을 하신 것처럼 그게 거짓말이 될 수도 있고요. 그 이해를 돕기 위해서 하던 말들이.
그리고 또 그런 부분들이 정말 이해가 갔는가도 의문의 여지가 있죠. 그래서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은 어떻게 수술을 하는가 보다 어느 정도의 골격만을 알고 계시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건물을 짓는데 이 안에 배선과 전기를 어떻게 깔 것이며 등은 어디에 위치할 것이며 그런 걸 생각하지 마시고 큰 골격만 절개로 수술을 하고 안검거근막을 좁혀주고 그럼으로써 눈매교정을 한다. 이 정도의 어떤 알미 더 좋다고 생각합니다. 인터넷에 너무 많은 정보가 있어요. 근데 제가 보기에는 눈 수술에 대한 정보의 절반 이상은 잘못된 거예요. 그 정보를 일부를 받아들이고 정확한 정보를 버려야 될 정보를 버려야 될 능력이 안 돼요. 환자분들은 트레이닝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요. 저희도 이런 소리를 들었을 때 이게 맞는 소린가? 저 역시 찾아봅니다. 처음 듣는 이야기는 논문을 찾아보고 이게 거짓말이네 혹은 이런 게 있었구나 그렇게 배움의 길을 가게 되는데 그걸 볼 수 있는 그런 과정이 트레이닝 돼 있는 거죠. 저희는. 근데 환자분은 안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인터넷에서 너무 과한 정보를 얻고 과하게 이해를 하려고 하는 것 자체가 환자분한테 독이 됩니다. 만약에 이해를 하셨으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환자분이 수술하실 거예요? 아니잖아요. 결국에는 의사가 수술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수술의 접근 과정에서 오히려 방해 요소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잘못된 지식이.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라고 생각해서 시간을 할애해서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지루해도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 영어 공부라도 좀 되니까요. 포인트 성형외과 박남석 원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좋아요와 구독이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좋아요를 꾹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